200万作为设计费。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망하면 안 되는 거. 지난 10월 북한 식당 월향관이 오픈했다. 베이징에만 벌써 10개째 북한 식당이 생긴 것이다. 북한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들이 이곳에서 서빙을 한다. 북한 식당들의 공통점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공연을 한다는 점이다. 호기심에 몰려드는 한국 손님들을 위해 한국인에게 친숙한 노래도 레퍼토리에 들어있다. 식당을 연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준비했다.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뒤에서 먼저 작은 가게로 시작. 손님들의 반응을 본 뒤 지금의 자리를 잡고 공연 내용과 메뉴를 정하고 올해 10월 문을 연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평양에서 온 김정수 사장이다. 그래서 거의 100만 달러 정도의 집세와 장식으로 해서 대담하게 모험을 한 것입니다. 평양 고려호텔 앞 전문 식당 거리의 베테랑 요리사들도 대거 베이징으로 건너왔다. (30년) 됐습니다 내가. 국가적으로 많이 와도 표정도 밝고 훈장도 좀 타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한 만큼 실패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북한 음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려왔다. 한국의 떡과는 만드는 방법과 모양이 다른 조선떡. 이 조선떡을 만드는 사람은 평양 식당 거리에서 떡만 30년간 만들어온 이복실이다. 떡은 월향관의 전략 상품이다. 중국에는 떡과 똑같은 음식이 없다.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고급스럽게 만들고 비싼 가격을 받는다. 월향관은 전문 요리사들을 동원해 북한의 전통 고급 요리들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 개발한 요리들을 메뉴로 내놓고 있다. 북한산 신년 사물, 찹쌀 영양밥과 함께 넣고 찐 조선 인삼 호박찜은 북한의 전통 고급 요리다. 찹쌀 갈비찜은 이곳 찜 전문 요리사가 한국인을 겨냥해 새로 개발했다. 해물수프를 끼얹어 먹는 해삼 새우찜은 중국 손님들을 겨냥해 개발되었다. 월향관의 영업 전략은 명확하다. 전통적인 북한 요리를 북한 재료와 북한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내놓는다. 아울러 전통 요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한다. 타겟시되는 고객은 호기심에 모여드는 한국 사람들과 나날이 부해지는 중국인들이다. 고급 식당으로의 생존이 이들의 목표다. 이제 결심을 하고 왔지만 고급스러운 식당이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양 음식으로서의 특징, 이 독특성을 가지고 좀 이겨내지 않을 자신심이. 왜 자신 없겠습니까? 자신 있지.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우리. 베이징에 있는 10개의 북한 식당은 모두 호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다.
열렬한 환영의 노래가 이어지지만 모든 것은 영업 극대화를 위해 짜여져 있다. 가수들이 든 꽃다발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이 꽃다발을 받으면 꽃값으로 100위엔 13,000원을 내야 한다. 우리 2004년도 5월 달에 개업했습니다. 5월 6일 날 우리 평양 옥류관에서 다 복무하고 그다음에 다 일하시던 분들이 요리사로 나오고 다 접대업으로 나왔습니다. 옥류관의 매력은 평양에서 온 미모의 여종업원들.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평양냉면이다. 이제는 평양냉면이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 남조선 사람 할 거 없이 그저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오시면 다 냉면 찾으시고. 근데 될수록이면 이거 위에 산상에 가지 않게 계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냉면 드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국물까지 쫙 들이키셔야지 아 내가 냉면을 좀 먹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평양냉면만큼 잘 팔리는 메뉴는 불고기다. 하지만 옥류관은 냉면과 불고기만으로는 이 음식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식당을 연 지 이제 2년 남짓.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변화 없이는 망한다는 자본주의식 경쟁 원리를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옥류관에서 냉면이나 그다음에 뭐 불고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손님들을 겨냥해서 오직 북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가의 메뉴들을 새롭게 내놓았다. 중국인의 입맛을 겨냥한 해삼찜, 북한 동해 특산임을 강조하는 털개찜, 가장 고가의 송이버섯 구이까지. 옥류관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노래와 공연이다. 초창기의 주 고객이었던 한국인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북한의 노래와 무용, 그리고 북한에서 온 무용수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제 손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도 북한의 노래와 공연은 자주 접해보지 못한 매력적인 것이다. 옥류관의 하루 매출은 18만 위엔, 우리 돈 2,400만 원가량이다. 이마만한 걸 다 했으니까 우리의 피와 땀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의 열매이고 우리의 그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류관의 손님들 중 중국인 비중이 늘어나자 중국 노래가 레퍼토리에 포함됐다. 이제 옥류관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만나고 오직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급 북한 음식을 맛보는 소위 특색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普遍的中国城乡的居民的收入水平提高以后，他也愿意在一个很漂亮的地方去吃饭，或者吃的味道更好，吃得更漂亮，他有这种支付能力了。所以作为一种特色餐饮，我觉得在中国肯定是有生命力的。 지난 5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고도 성장에 따라 중국 식당의 풍경도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请你们跟我来。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듯한 복도 사이사이에 손님들을 위한 방이 있다. 황금 의자와 벨벳 소파는 식후 영을 즐기기 위한 곳이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샹들리에가 주 식탁을 비추고 벽은 르네상스풍의 회화로 장식돼 있다. 금도금을 한 의자와 식기는 유럽의 고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这个房间是法国的设计师菲利普·斯塔克先生设计的。那么我们为了这整个会所，是斥资了1500万作为设计费。 샤오지앙난에는 15명이 들어가는 방부터
둘이 식사하는 방까지 모두 18개의 방이 있다. 방을 이용하려면 1인당 최소 500위안, 우리 돈 6만 5천 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这我觉得是可能在北京现在市场上一个比较独特的地方。中国人喜欢到西式的地方来吃中餐。 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복도 끝에 있는 홀에서 식사를 한다. 이곳 역시 황금 액자를 한 서양 명화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샹들리에로 장식돼 있다. 주스 한 잔을 먹더라도 한국보다 비싸지만 저녁 시간에는 빈자리가 없다. 종업원들조차 서양식 야회복을 입고 있는 이곳은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중국집이다. 차오지앙난은 원래 사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식당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문을 열면서 광동 요리를 추가했다. 박을 깎아 조각한 그릇에 고기 수프를 담아내는 똥가워지동 같은 고급스러운 광동 요리도 만들지만 이제는 광동 요리, 사천 요리식의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어낸다. 我现在这里为所呢，这个广东菜跟这个西式的和混合的这种出来这种广东菜。 이곳에서는 치즈를 얹은 광동식 게 요리처럼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그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음식 장식이다. 무엇을 만들건 무엇으로 장식하건 세련돼야 한다는 것은 차오지앙난의 기본 전략이다. 그리고 이곳처럼 세련된 서양식 중국집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려든다. 개혁 개방 이후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에는 새로운 계급들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과 함께 폭발하듯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을 중국에서는 폭발호라고 부른다. 펑순그룹의 안쯔밍 사장도 개혁 개방 시기에 폭발호의 대열에 합류했다. 안 사장은 베이징 남쪽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그녀는 우리 돈 8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고 다시 그만한 돈을 들여 실내 장식을 했다. 거실의 한쪽은 그녀가 유럽 여행을 하며 모은 술로 장식돼 있다. 그녀는 운전 교습 학원으로부터 시작 유럽 가구 수입과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었다. 2층에는 그녀의 호사스런 취미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욕실 벽은 한 장에 몇십만 원씩 하는 이탈리아제 타일로 꾸며져 있다. 폭발어들에게 집안 장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식당을 찾는 것이다. 我们做生意肯定要到很有特点、很有特色、非常好的饭店去吃饭。这是一种客气，就是说我们中国的一种文化嘛。他倒不是说看饭菜贵，就证明我们很重视这件事情。 중국 부자들의 단골 음식점 중 하나는 광동 식당이다. 경제 발전과 폭발호의 증가로 광동 식당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광동 음식점들도 변하고 있다. 수많은 손님들의 목소리로 마치 장터 같은 소음이 들리던 곳에 이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광동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있는 음식 재료를 고르는 수산시장식 수족관도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광동 식당에는 스스로 광동 식당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리들이 있다. 그것은 고가의 보양식들이다. 해삼, 보통 한 개 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찬복. 비슷한 가격의 샥스핀. 모든 광동 식당에서는 이런 보양식들을 판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좀 더 깔끔하고 정갈하게 보양식을 포장하면서 가격은 대폭 내렸다. 就是398一位。
然后这个价位客人能够接受，然后也比较好吃。 메뉴도 달라졌다. 일식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메뉴로 회가 등장했다. 해산물과 채소 요리의 비중도 전보다 늘어났다. 경제 발전에 따라 모든 중국인에게 불고 있는 건강 열풍, 웰빙 열풍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일 추첨을 통해 손님들에게 무료 와인이나 사우나 이용권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806多吉祥啊！北京现在有很多餐厅，好几万家餐厅，竞争也是很激烈的。比4年前啊，整整差不多翻了1倍。我们4年前到了北京的时候，跟现在差很远。现在我们的生意还是非常不错。 광동 식당은 변하고 있다. 쥐피로즈, 즉 새끼 돼지고기 같은 전통적인 고가 요리들은 가격이 싸졌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메뉴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인 게살 스프는 이제 가꾸운 빵 속에 담겨져 나온다. 더 세련된 분위기, 더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는다. 광동 식당의 경영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因为大家现在吃饭已经超过了主要是吃的部分，其实呢，综合包括它用餐的环境，用餐的氛围，包括它的服务，再加上它的菜品，这样综合起来，你都做到最优质，都做到最优秀，那么你自然可以获得这样的客户。 빛의 속도로 변하는 중국 식당들 사이에 약 550개의 한국 음식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식당 1호는 1991년에 문을 연 서라벌이다. 한중수교 이전인 1991년에 중국에 진출. 15년 동안 한국 식당의 대명사로 독주해왔다. 아직 친절이라는 개념이 낯설던 시절, 서라벌은 한국식 친절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처음으로 선보였던 화로구이 불고기와 상추쌈은 중국 사람들의 고기 먹는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因为中国在做煮的这些，那还是不一样啊。不过我们还是挺喜欢这种味道。 서라벌은 친절한 한국식 서비스와 불고기 돌풍을 바탕으로 중국 전역에 18개의 체인을 만들었다. 고급스러운 한국 요리 체인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서라벌을 모방한 수십 개의 한국 식당이 생겨났고 임대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본점은 우리 돈으로 월 1억 원의 임대료를 물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만 다른 지점들의 매출은 뚝 떨어졌다. 식당 거리 촌들이 생기고 식당 잡지들을 보면 뭐 매일 새로 생긴 식당들이 생기고 위기의식을 좀 느끼시나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이제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모두에게 고조되고 있다. 서라벌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대형 식당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서라벌과 함께 한국 식당의 쌍두마차였던 수복성. 한참 붐빌 점심시간,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띈다. 앉아있는 손님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다. 중국식으로 약간 맛을 변형시킨 다른 한국 식당과는 달리 수복성은 한국 정통의 맛을 고집하는 전략으로 중국의 상류층 공략에 성공했다.
한때 후진타오 주석이 자주 수복성의 음식을 먹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수복성에서 과거의 명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고급 한국 식당들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한국 식당이라든지 다른 식당들이 한 10개 이상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주에요. 대부분이 이제 고기, 아니면 비빔밥, 그다음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너무 이제 흔해지고, 너무 흔해갖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음식점이나 저 음식점이나 다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런데 똑같은 김치찌개,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로 대박을 터뜨린 식당이 있다. 한라산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이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식당 입구는 몰려드는 손님들을 정리하느라 아수라장이 된다. 주말이면 대기표가 200번까지 나간다. 밥 한 끼 먹으려면 보통 30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90%가 중국인인 손님들은 기다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한라산의 주 메뉴는 설화벌 수복성의 그것과 똑같은 불고기다. 그러나 한국 식당과는 달리 숯불에 직접 굽는다. 그리고 고기 1인분의 가격을 한국 음식점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差异就是在于量，他们3两，我们7两，他们1块肉，我们多一点。但是100多块钱在那儿的话，我只能吃到2个主食，40块钱2个主食的话80-100块钱，没有吃肉。但在这儿的话，100多块钱的时候，肉还有主食很丰富的，在这儿可以享受到。 경제관념이 철저한 일반 중국인들은 100원이라도 싸다면 그곳으로 몰린다. 또 그들에게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습관이 있다. 중국인인 조선족 사장은 이런 중국인들의 성향을 간파했다. 고기든 냉면이든 남길 만큼 푸짐하게 준다. 이 같은 박리담의 전략으로 한라산은 5년 사이에 북경에만 12개의 분점을 냈다. 여기에 대장금으로 촉발된 한류가 다시 불을 붙였다. 식당에는 한국 TV가 위성으로 나오고 안내하는 중국 종업원들에게는 모두 대장금에 나왔던 한복을 입혔다. 한류의 열풍은 한국 식당이 아닌 조선족 식당에서 분다. 在北京有很多这个档次很高的这个一些餐厅，他们接待量每天固定的200多人、100多人，一天我们的接待量在1000多人左右，每天来说的话，大概在5-6万左右吧。 한국 대형 식당들의 불황 속에서 한라산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치열한 음식 전쟁터에도 틈새가 있다. 은혜성은 북경에 4개의 체인이 있는 한국식 자장면집이다. 한국에서 먹던 자장면과 모양과 맛이 거의 같은 한국 자장면이 이 집의 주 메뉴다. 이 집의 사장은 한국 사람이 아닌 조선족이다. 92년도에 한국 갔다가 그래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60만 원. 올 때는 최고 한 230거지. 그때 한 부부 같이 갔으니까 한 1억 정도. 그냥 돈 모아서 안 쓰고 이거 중국 와서 쓴다 생각하고 모은 거죠. 8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모아 돌아온 이 사장은 북경의 한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 유학생이 많은 이곳에 자장면집을 낸 것이다. 장사는 잘 됐다. 작은 가게의 매출을 더욱 증가시킨 것은 한국식 배달 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볶음밥 하나 맞죠?
이 사장은 배달 문화가 없는 중국에 처음으로 한국식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의 특성을 잘 아는 조선족답게 푸짐하게 추가면을 더 주고 몇 가지 요리를 시키면 추가 요리나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추운 북경 날씨에 음식이 식지 않도록 철가방 대신 보자기에 담긴 음식이 여기저기로 실려나간다. 이제 손님의 반은 중국 사람이다. 중국인은 중국 짜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식 짜장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베이징에 4개의 지점을 내면서 흑룡강 성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모두 올라왔다. 오도구점의 책임자는 그의 막내 동생이다. 저는 원래 고향에서 차에서 표 팔았어요. 예. 차표? 예.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더 좋지요. 왜냐하면요, 그 고향은 너무 추워져요. 여기 차에서 표 파니까 돈 다 얼었거든요. 근데 비교하면 여기 일 좀 쉬운 것 같아요. 좋지요. 다 같이 쓰니까요. 좋죠. 짜장면 집에서 15분 거리, 오도구의 골목에는 붕어빵 노점이 있다. 벌써 7년째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다. 그는 7년 전 우연히 한국 잡지에서 붕어빵을 보고 한국 친구에게 기계를 사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붕어빵을 중국식으로 변형시켰다. 这个豆沙太单调了，所以我试一试。有的人说巧克力我喜欢吃，所以我试巧克力，然后又加了牛奶和苹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붕어빵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다양화했다. 기존의 단팥뿐만 아니라 연유, 초콜릿, 사과잼이 든 4가지 맛의 타민표 붕어빵을 만든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 외국인들도 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타민표 붕어빵은 오도구 거리에서 붕어빵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 那个大妈，这个好吃吗？这个好吃啊，好吃甜的，这外头是咸的，那个里面是甜的，这是巧克力的馅儿。这是韩国的，是吗？感觉是好像是韩国口味的，口味不一样。对，和别的口味不一样，韩国小吃。这样的。 타민표 붕어빵의 가격은 한 개에 1위엔 우리 돈 130원이다. 과연 그는 130원짜리 붕어빵을 팔아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最高的时候差不多1000个吧，因为我的家还有妈妈还有孩子，所以应该给他们买房子。 집도 3채나 샀겠다. 이제 그는 여유가 있다. 종종 근처의 상인들과 함께 장기를 두며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 羡慕死了都。 그가 없는 사이에 가게는 아들이 본다. 하지만 타민은 아들에게도 반죽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비법을 알려달라고 돈을 들고 오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반죽 비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에게는 야심이 있다. 这是我的秘密。有人愿意出2万人民币、3万人民币，我不会告诉他。我有能力以后，我发展我自己的连锁，像麦当劳一样，像肯德基一样。为什么要告诉别的人？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안휘성 출신의 탄민 씨는 이제 붕어빵 재벌을 꿈꾼다. 많은 한국인들이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중국에 온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타국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적은 자본으로 가장 쉽게 선택하는 사업은 식당업이다. 현재 북경 지역에서 한국 음식점을 하는 식당이 한 550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2008년 올림픽쯤에서는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데다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서너 군데는 문 닫고 또 서너 군데는 다시 생기고. 2003년 이 건물 1, 2층에 경천동지라는 대형 한국 식당이 들어섰다. 식당을 낸 사람은 한국에서 식당 체인으로 성공했던 이창준 사장. 그의 경험으로 이곳은 최적의 요지였다. 그 건물 주인이 앞에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1, 2층에 2,400평, 규모도 좋고, 그래서 무턱대고 해버렸죠 그냥. 오픈 전 홍보를 위해 280명의 종업원들을 동원해 가게 앞에서 90도 각도로 인사 연습을 시켰다. 어떻게 해서든 오픈 전에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 그는 다른 아이디어도 냈다. 경천동지 한국 요리 하면서 지도를 펴놓고 이 근방의 중국 사람들한테는 전체 알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명씩 조를 짜갖고 다 틀린 방향. 그렇게 해서 뛰었죠. 그래갖고 유명했었죠 처음에는. 2달 준비 끝에 그의 식당 경천동지가 오픈했다. 경천동지는 한국식 불고기집이었다. 첫날 요란한 홍보 때문이었을까. 전좌석이 차고 500장의 대기표가 나갔다. 대박 났다고 좋아했죠. 이제 성공했다. 그때가 12일이 토요일, 13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그 팀 수가 한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픈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는데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맛대가리 높고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고 중국 손님들은 더 맛이 없다 그러고 메뉴판에는 한 쉬운 가지라서 나는 이게 메뉴판이 메뉴 종류가 많은 줄 알았는데 중국 손님들은 오는 손님마다 먹을 게 없다 그러고 야 이게 일단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3,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3,700만 원에 전기세에 낼 게 태산 같고 이제 그게 시장 조사를 잘못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월세 3,500만 원짜리 가게에 손님은 뚝 떨어지고 결국 가게를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았다. 이 애물단지로 인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출근하면은 이제 빚쟁이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야. 매일 나한테 막 빚 달라 감금당했어 이제는. 못 간데 돈을 내놔야지 간대. 그게 한국 돈 10만 원짜리들도 한 3명이 와 있어요. 깡패 내리고 이러고. 애들은 상해에 가 있고 저는 북경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2004년도 12월이죠. 우리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와요. 애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누나, 한 몇 개월만 더 봐줘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애들 데려갈게. 동생아, 그러면은 애들을 한국에 보내자. 어차피 네가 못 본다. 한국에 봐줄 사람 없으면 고아원이라도 보내자. 피 같은 내 새끼들을 누나가 오죽했으면 고아원이라도 보내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결국 그는 아이들을 북경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재기는 쉽지 않았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과 싸우며 그는 2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돈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게 자리 보러 다니는 거. 이젠 작은 거. 최고 조그맣고 최고 임대료 작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2번 다시 망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징텐뚱띠 경천동지 하면서 남은 책걸상, 주방 집기들 요거 이용해갖고 돈 진짜 거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하고 매일 찾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던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북경에는 아직 참치 전문점이 없다. 그는 참치 공부를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이 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참치를 공급해 주는 것도 없다는 것. 그는 중국 최대의 원양어선 업체를 찾아낸다. 8개월 동안 사정한 끝에 드디어 참치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처음 식당을 했다가 같이 망한 후배에게 마지막 사업 자금을 빌려 임대료가 가장 싼 작은 가게를 찾아내 첫 참치 전문점을 오픈한다. 경천 동지가 망한 지 2년 2개월 만이었다. 오픈날 2팀이 들어왔어요. 2명.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중국 식당 거쳐서 막 냄새 풀풀 풍기면서 2층에 참치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간판에 불이 켜지니까 들어온 2팀이 먹더니 중국 와서 3년째 만에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으로 먹어요. 8월 5일 날 오픈한 게 9월 되니까 한 달 순이익이 한 2,500만 원이 돼요. 이제 한 달 순이익이 총 계약금까지 임대료 처음에 들어간 것까지 들어간 게 한 4천만 원 들어간 게 제가 2달 만에 다 뽑습니다. 이걸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 자신감 한쪽에는 엄청난 중국에 대한 그 두려움. 절대 여기서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참치 전문점 1호점은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베이징에서 참치를 먹을 수 있는 최초의 식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호점이 자리를 잡자 한국 유학생들이 밀집된 오도구에 2호점을 낸다. (1호점과) 2호점이 승승장구하자 그는 상해의 합자 형태로 상해점을 오픈한다. 그리고 올해 4월 일본계 백화점인 화탕백화점에 그는 4호점을 열었다. 저녁 시간 이곳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 손님의 절반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다. 4호점을 통해 그는 완전히 재기했다.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영업 전략 때문이었다. 이게 저희 이제 메뉴판인데요. 모던 참치는 무료로 제공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1인분에 128원 하면 아까처럼 참치가 무제한 제공되고 여기서부터 이 음식들이 무제한 무료예요. 이창전 사장은 128위에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을 내면 무제한 참치와 선택 메뉴를 먹을 수 있는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4명이 주문하면 참치의 각종 고급 부위를 참치머리와 함께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손님에게 서빙한다. 무제한으로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먹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또 그는 중국 원양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의 10분의 1 가격에 참치와 다른 생선들을 공급받는다. 이제 화로 사시미가 무료 스키다시로 나와. 스키다시. 손님들을 확실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먹으려면 한 접시에 몇만 원 하는 성게알도 보조 요리로 넣고 선택 메뉴로 한식, 중식, 일식을 다 망라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손님들이 이곳에 매료되었다. 본국과 비교하면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점은 북경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창고 겸, 창고 겸 사무실. 이 사장은 완전히 재개했지만 사무실을 내지 않는다. 아직도 비참했던 지난 시절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5호점 오픈 준비로 바쁘다. 5호점은 또 컨셉을 바꿔 해산물 전문 포장마차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첫 악몽을 많이 잊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두려운 것이 많다. 암만 제가 혼자 독창적이라는 거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또 주방 식구들도 빼갈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경쟁 때문에 한족보다 더 무서운 게 조선족이고 조선족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전부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이죠. 어떻게 하면 나만의 식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독창적으로 나가고 결론은 북경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진짜 중국 사람들만 있는 시내 중심가나
그런 쪽으로 빨리 펼쳐져야지 앞으로 더 큰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관은 베이징에서 10년간 영업해온 성공한 한국 식당이다. 이곳의 주인 종철수 사장은 처음 작은 규모로 정통 한정식집을 시작했다. 한국 음식점이 모든 한국 요리를 개통 없이 팔던 시절, 전통적인 한국 전라도 음식 맛에 주력한 전주관은 순탄하게 성장한다.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관은 10년 동안 4호점까지 늘어났다. 자신감을 얻은 종 사장은 이 자리에 5호점으로 광동식 대형 음식점을 오픈했다. 그것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거의 2년 가까이를 정말 그동안에 번 돈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빚도 엄청나게 지고 한 2-3달만 더 운영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뭐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집사람 그 친구분이 한국에 어디 가면은 아주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여기 접목시키면 어떻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한 쪽갈비입니다. 광동 음식점과 전주관 1호점부터 4호점까지를 모두 정리하고 망한 자리를 한식당으로 바꿔 쪽갈비 위주로 장사를 재개했다. 꿀과 고추장 양념을 섞은 쪽갈비 하나가 새로운 메뉴로 추가됐을 뿐인데 이 음식 하나가 망해가던 식당의 기적을 만든다. 이젠 너무 평범해진 한국 불고기에 실증이 난 중국인들이 새롭게 등장한 쪽갈비에 폭발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너무나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던 집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막 일어나더라고요. 종 사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초기에 성공한 맛이더라도 유행과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망한다. 그는 모든 메뉴를 재정비했다. 한정식의 반찬을 바꾸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이제는 맛이 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음식들은 전문가의 도움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바꿨다. 이제 전주관은 예전보다 지점은 줄었지만 빈자리 하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고정된 맛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한국의 맛을 만들어낸 데 있다. 냉면, 그다음에 뭐 갈비 맛 이런 것도 별도로 또 함부로 초빙을 해서 또 그걸 다시 만들고.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메뉴를 신메뉴가 한국에서 나오는 게 있거나 또 내가 이제 개발하고 싶은 그런 메뉴가 있으면은 한국에서 그 불을 초빙을 합니다. 유명한 잘하시는 분 초빙을 해서 그걸 제가 전수를 받죠. 베이징 시내 고급 외제 승용차 수는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급 승용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부자들의 상징이다. 이런 부자들만을 겨냥해서 올해 초 한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다. 식당 내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백 개의 촛불이 식당 한가운데 떠있다. 고가구와 원석을 이용한 화장실은 고급스럽고 시냇물이 유리로 칸막이 된 좌석 사이를 흐른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실내 분위기를 위해 우리 돈 25억 원을 투자했다. 그동안 한국 음식점이 여기 생긴 지 한 15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객의 눈높이는 현대화되고 더 높아졌는 데 비해서 우리 업주들의 눈높이는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애강사는 부자 고객들을 잡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냄새를 피우지 않고 미관도 유지하면서 갈비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미관상 안 좋은 천장에 달린 흡입판 대신 테이블 위에 기역자 알루미늄 흡입판을 설치했다.
음식의 맛만큼 음식을 담는 그릇과 음식을 담는 모양에 신경을 썼다. 개업 초기에는 타겟층인 부자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고급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불 할인 카드를 발급하는 데 주력했다. 미리 돈을 받는 대신 30% 이상 음식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이다. 从这里存1万块钱，然后客人消费的时候直接从这里消费就可以了。 이곳의 인테리어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다. 새로운 분위기를 찾는 중국의 부유층들에게 이 새로운 공간은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롭고 화려한 곳에서의 접대가 곧 좋은 비즈니스라는 중국 사업가들의 습성을 파고든 것이다. 都是我们各个公司的董事长呢，我们下属客户的一些老板呢，都是我们这些人过来。 고객이 말씀하시기를 손님을 접대하기가 참 좋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컨셉을 우리는 그렇게 잡았고 또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베이징은 세계 최고의 요리 전쟁터다. 매일 새로운 개념의 식당이 문을 연다. 기존의 식당은 분위기와 메뉴를 끝없이 바꾼다. 운남성의 동충하초부터 동해바다의 털기까지 이 세상 거의 모든 음식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 우리의 음식은 어떻게 해야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난 많은 중국인들은 말한다. 당신들끼리의 경쟁은 모두를 파멸시킬 뿐이다. 생존하려면 너만의 음식을 만든다. 经营韩餐的人呢，无非要追求2点，一点是特色，一点是时尚。那所以呢，我觉得这些经营者应该认真的研究这个韩餐的这个基本特色。它之所以跟我们不同地方，或者说它吸引中国消费者的地方在什么地方？